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사실은 정전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했는데 별책부록같이 정전의 별책부록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정전의 차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책을 보면 차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차례에는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가 나옵니다. 정전은요, 3편, 그러니까 제1 총서편, 제2 교의편, 제3 수행편으로 이 구조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1 총서편을 보면 1장의 개교의 동기, 2장의 교법의 총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총서편, 이제 책을 보면은 그 서문에 형성되죠. 서론. 글에 보면 서론에 형성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개교 동기와 교법의 총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와 있는 교의편이나 수행편에도 이 개교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라는 이 총서편의 내용이 이 흐름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만약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이건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교 동기는요, 원불교의 설립 동기와 목적이라는 이 회상관과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단관이 딱 거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불교를 설립하게 된 이 소태단 대종사께서 설립하고자 하는 이 회상관과 안 맞는 좌선을 한다든지, 또 이 회상관과 소태단 대종사가 세우려고 했던 이 회상관과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수행 방법이 있다든지,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대종사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교법의 총설은 뭐냐면 원불교 교법의 방향을 나타나고 있는 교법관이에요. 그러니까 교법의 총설을 인지하지 않고는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지향해 주시고 있는 교법의 그 방향성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 했는데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서 내가 대종사님 이 교법을 잘 선양했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원불교 교전을 편성할 때, 원불교 교전이라는, 우리 지금 전설본 앞에 원불교 교전이 있어요. 교전의 정전대종경인데, 이 정전대종경을 편성할 이때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그러니까 앞에 교서 편찬할 때 한번 정의가 나와요. 정의.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서편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동기와 불법 및 만법의 일원화, 일원상에 근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일원상의 근원에서 일원상으로 발현한다, 이런 의미가 일원한데,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동기와 불법 및 만법의 일원화론인 교법의 총설이라고 해설하고 있어요. 이게 해설이 잘 돼 있죠. 자, 총서편은 교의편과 수행편의 나침반 같은 역할입니다. 총서편의 지침을 잃어버린 교의편과 수행편은 길 잃은 방황자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2교의편으로 보면, 제2교의편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2교의편이. 자, 그러니까 교의편은 교법의 설계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크게 분류를 하면 3분류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첫째 부류가 제1장 일원상이고요. 둘째 부류가 2장 사은, 3장 사요, 4장 사막, 5장 8조, 여기까지가 둘째 부류로 크게 끊을 수 있고, 이 셋째 부류가 제6장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제7장인 4대 강령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 교의편을 크게 3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로 1장에서 5장까지는 원불교 교리의 기본 교리인 일원상과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 교의편의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 자, 1장은 일원상장인데, 이게 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제1절 일원상의 진리,
2절이 이론상 신앙, 3절이 이론상 수행, 4절이 이론상 서원문, 5절이 이론상 법어, 6장이 개성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요, 개성보다는 이론상 개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 교의편의 이 구조, 진리,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성, 이 관계도 우리는 이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해야 된다. 교의편 제2장 사은은 4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사은이니까 첫째 제1절이 천지은, 2절이 부모은, 3절이 동포은, 4절이 법률은. 그래서 이 사은은 4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제3장 사요는 사유도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절이 자력양성, 제2절이 지자본의, 제3절이 타자녀 교육, 제4절이 공도자 숭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제4장이 사막인데 3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막인 게 3절이고 사유니까 4절이고 사으니까 또 4절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제1절은 정신수양, 제2절은 사리연구, 제3절은 작업추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막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사유면 어떻게 구성됐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차례를 통해서도 호환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또 5장은 8조인데 8조는 2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제1절은 진행사조, 제2절은 사연사조. 이게 이런 차례의 제목이 그 구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사막을 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해야지. 사막에 놓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많이 하죠, 우리가. 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소태산의 교법은 한마디로 이론상에 기반한 사은사요 사막 8조다. 이와 같은 교법 체제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론상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 8조 이 교법, 이 교리 체제를 벗어나 버리면 원불교 교법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러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소태산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 8조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자각하고 있다는 걸고 이것을 내 삶의 중요한 힘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 교의편의 마무리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제7장 4대 강령으로 결론 짓고 있는데요. 이론상과 사은사요 사막 8조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천 강령으로 다시 세운 것이 바로 이 제6장과 제7장이다. 교의편 제6장과 제7장이다. 그러니까 소태산의 교법을 총결하면, 이게 교리 체제를 총결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수 있고, 인생의 요도는 뭐예요?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는 사막8조. 그리고 4대 강령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4대 강령은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활용, 무하본공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자 봅시다.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로 양립할 수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양립. 그러니까 사은사유는 인생의 요도라면 사막8조는 공부의 요도다. 그러니까 사은사유는 사막8조로 운영하고, 그렇죠. 사은사유는 내용으로 보면은 사막8조로 운영하고요. 사막8조는 사은사유로 작용되는 거예요. 사막8조를 했으면은 그 속에서 사은사유가 작용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8조에서 이탈한 사은사유는 무력하고, 이게 뭐 가치가 없어요. 별로 없어. 그리고 사은사유를 벗어난 사막8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8조로 운영되는 사은사유일 때 효과가 있는 사은사유가 되고, 사은사유로 드러나는 사막8조일 때 효력 있는 사막8조가 된다. 우리는 이 관계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또한 소태산 대종사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와 공부의 요도 사막8조를 4가지 기둥으로 세워서 교의편, 정전 제2 교의편을 종결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념과 기준과 실천 강령을 세운 겁니다. 이념적 기준, 방향성 정확하게, 그리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데, 이론상에 바탕한 사막8조를 정각정행으로 밝혀주시고 있고, 이론상에 근원한 사은사유를 지음본으로 밝혀주고 계시고, 이론상에 근원한 불법을 활용하는 마음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이런 쌍에 근거한 무화봉공으로 자리이탈을 실천토록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게 교육편의 내용이죠. 이게 이 또 원불교 교전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편찬자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교육편은 최고의 종지인 일원상. 야, 일원상 빼놓고 원불교를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최고의 종지인 일원상, 그리고 신학문이요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 수행문이요 공부의 요도인 삼학팔조, 총체적 지도강령인 사대강령, 이렇게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불교 교전을 편찬하시는 분들이 내용 정리를 한번 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제3 수행편인데 수행편은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디서 정전 수행편에서 수행은요 넓은 의미의 수행을 말합니다. 신앙과 대비되는 수행뿐만 아니라 신앙, 서원, 불공, 본공, 적공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이런 실천 수행을 포괄해서 수행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편 수행은 실천적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수행편은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 후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고와 기도, 불공하는 법, 그리고 병든 사회와 치료법 등이 인생의 요도라고 한다면 훈련법을 위시한 정기훈련, 상시훈련, 연불법, 좌선법, 의디오목, 일기법, 무시선, 고락에 대한 법문 등은 공부의 요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수행편을 또 크게 한번 대별을 하면 2장에서 6장까지는 직접적인 훈련법이라고 한다면 7장에서 16장까지는 수행의 활용법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장, 처음 1장이 뭐가 나오냐면 일상수행요법인데요. 이것은 원불교 수행의 핵심인 일상에서 수행하는 요긴한 실천 방법을 첫머리 1장으로 삼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2장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3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절이 정기훈련법, 제2절이 상시훈련법, 제3절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이렇게 세 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할 때 이 수행과 훈련의 관계가 나오는데 훈련은 수행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게 개교우동기에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또 다른 말이 이 수행편에서 말하는 수행으로 우리가 말해볼 수도 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정전 제3 수행편의 3장에서 6장까지는 이러한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3장에서는 연불법을, 4장에서는 좌선법을, 5장에서는 의두요목을, 6장에서는 일기법을 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불법, 좌선법, 의두요목, 일기법은 정기훈련 과목이면서 또한 상시에 훈련하는 내용이도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수행편의 포괄적인 수행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게 수행법의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7장이 무시선법으로 선을 통한 마음공부법을 선이라는 것으로서 이 수행 방법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8장은 참여문으로 참회를 통한 마음공부법을 또 설명하고 있고 9장은 심고와 기도, 10장은 불공법, 불공하는 법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할 수 있냐를 설명하고 있고요. 11장은 계문, 12장은 솔성요론. 이 테마들이 달라져요. 주제의 테마들이. 그래서 여기서 7장 무시선법과 8장 참여문이 서로 이렇게 대대 서로 맞보고 있는 관계예요. 또 9장 심고와 기도와 10장 불공하는 법이 서로 맞보고 있는 관계고요. 11장 계문과 12장 솔성요론이 또 서로 맞보는 관계가 된다. 서로 이 관계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방법론상에 서로 특징이 있는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병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고요. 제13장부터 16장까지는 원불교 교리를 또 다른 차원의
수행 활용법으로 다시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분해서 16장에서 16장까지 성격을 묶어서 한번 이렇게 묶어서 말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3장이 최초법어로 나오죠. 이게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으로 이렇게 등장하죠. 또 14장이 고락에 대한 법문인데요. 고락의 시각을 통해서 이 마음 공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어떠냐? 개교 동기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이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 어떻게 말하면 정당한 고락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리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수행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아주 이 고락이라는 차원으로서 이 마음 공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징이 있죠. 제15장은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은요, 사회와 문명의 병리 현상을 사은사회로 치료하는 병든 문명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 있죠. 또 제16장 영육상정법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이 법을 제시하고 있죠. 새문명 건설법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이게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특징이 있는 한 묶음이 된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고 마무리가 제17장. 17장은 이 수행, 이 모든 수행을 어떻게 척도, 공부 표준을 삼아서 내가 어느 수준에 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척도들이 나오죠. 이게 법의 등급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법의 등급도 뭘 하냐면 3대력의 법력에 따라서 법위의 실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의 등급에 따라 수행편의 실제를 점검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수행편에 제시된 모든 수행 방법은 수행편이 뭐 좌선이 됐든 연불이 됐든 뭐 거기 나오는 무시선이 됐든 다 이 법의 등급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총괄해 보겠습니다. 총괄은 이때 또 원불교 교전 편성시에 이걸 이 수행편을 총괄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냐? 수행편은 수행, 훈련, 활용의 각 조목과 법의 등급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하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고, 훈련이면은 대부분이 다 훈련법으로 되어 있고, 활용. 예를 들면 무시선, 참회문, 심고와 기도, 계문, 소속령 다 이건 활용, 수행의 활용법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수행편 전체를요.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사의 교법을 우리가 일원대도라고 합니다. 일원대도. 자, 일원대도는요, 일원상에 근거한 사은사요 삼학팔조입니다. 우리가 일원대도라고 하면 일원상으로 발현되는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우리가 일원대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한 사은사와 삼학팔조를 다양한 수행 방법으로 변주합니다. 삼학팔조의 경우에도 무시선으로 일원상에 근원한 삼학의 수행법을 무시선으로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주법도 알아야 되고요. 각 상황에 따라서 또 버전이 또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삼학 수행을요, 고락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정당한 고락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리는 이 삼학 수행을 통해서, 삼학 수행에서 이 정당한 고락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을 버림으로써 고락을 잘 운영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 총서편은 회상관인 개교 동기와 교법관인 교법의 총설이 확립되어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건 1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개교 동기를 통해서 회상관이 딱 써야 돼요.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인가? 소태산의 뜻이 무엇인가? 또 교법의 총설을 통해서 이 소태산 대종사가 밝혀준 이 교법관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의편에서 일원상에 근거한 사은사요 삼학팔조 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죠. 교의편에서요. 수행편에서요. 교의편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히. 이처럼 정전은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의 내용이요, 포부와 경륜의 결집이다. 이 정전을 벗어나서 우리는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소태산을 모르는 거다.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스승님을 모시겠다고 하면은 정전을 벗어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전의 차례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으로 크게 3
부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또 각각의 편을 세부 항목에 따라서도 살펴보는 그러한 그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차례만 딱 봐도 대종사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을 차례를 쭉 훑어볼 때 대종사님의 그 경륜과 그 포부가 나의 가슴에 싹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는 돼야 된다. 끝으로 원불교 교전의 첫 장은 이런 쌍으로 되어 있어요. 원불교 교전이 정전 대종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불교 교전을 딱 열면 이런 쌍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은요, 원불교에 또 소태산 대종사의 처음이자 결론입니다. 처음이면서 결론이요. 이런 쌍으로 시작하여 이런 쌍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때 정전은, 특히 이 정전의 차례들 있죠. 차례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고 빛나게 될 것이다. 소태산의 교법과는요,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정하여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하량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정전은요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 소태산의 마음의 샘에서 길어올린 법의 샘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정전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이런 태도에 근거해야 된다. 반드시 근거해야 된다. 좌선을 공부해도 이런 쌍이 근거해서 드러나야 되고, 연부를 공부해도 이런 쌍이 근거해서 드러나야 되고, 유무념을 공부해도 거기서 이런 쌍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쌍의 진리에 근거하지 못하고 기반하지 못하면 결국 뿌리가 썩은 식물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공부는 시들게 되고 썩게 된다. 또 예를 들어보면 연불의 자신미타와 자성극락, 좌선의 단전주, 또 다 이런 쌍의 발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무지선도, 참회문도 이런 쌍의 작용이고, 심고와 기도, 불공법도 다 이런 쌍의 활용이라는 걸 우리는 확연히 알아야 된다. 또한 우리가 정전보다 대종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종경은 소태산은 수기설법으로 그 당대의 상황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경으로 정전을 풍성하게 풀어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종경을 정전으로 옮겨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대종경 읽을 때 이게 정전의 이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종경의 시공간적 또한 해당 인물에 따른 특색으로 만일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정전의 원론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종경을 정전으로 확인하고 정전으로 대종경을 다시 읽어 이렇게 읽은 대종경이 다시 정전을 확인하는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 정전에는 천도법문이 없습니다. 정전에 천도법문이 없어요. 대종경에는 천도품이 있으나 정전에는 천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지금 공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 당처 공부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천도 법문도 현세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성품으로 천도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품을 놓친 것에서 성품자리로 옮겨라. 이게 천도의 핵심이란 거죠. 또한 상대에게 권한이 주어진 정업은 면하기 어려우나, 정업이라는 것은 상대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정업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음인 천업, 아무리 어려운 업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업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업을 돌파해라는 마음 공부의 천도지, 이걸 또 달리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도라는 거예요. 천업을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또 애착 탐착을 벗어나는 이 마음 공부가 천도라는 겁니다. 애착 탐착을 벗어나도록 해라는 것이지, 이게 천도라는 것이 애착에서 벗어나는 게 천도고 탐착에서 벗어나는 게 천도지, 달리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천도법문도 정전에서 이런 쌍의 마음 공부를 읽을 줄 알아야 소태산의 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쌍을 중심으로 한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 자리를 떠나서 대종사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전의 차례를 봐도 우리는 안 맞는 것이다. 정전의 차례를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의 그 교법, 그다음에 포부와 경륜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틈 교무였습니다.